친정 가난한 며느리, 집과 땅 사준 시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렸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며느리를 고를 때 뭘 보십니까? 집안, 학벌, 외모, 재산. 저는요, 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본 건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의 됨됨이였습니다. 제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난했습니다. 친정은 단칸방, 어머니는 파출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안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런 집안 며느리 들이면 나중에 고생한다. 친정이 가난하면 시집에 손 벌리기 십상이다. 하지만 저는 그 며느리를 택했습니다. 아니, 택한 게 아니라 구했다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돈보다 귀한 것, 학벌보다 중요한 것, 집안보다 값진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이면서도 때로는 가슴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마음을 열고 들어주세요. 본문 첫 만남,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다. 그날은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 데려가도 될까요? 그래, 데려와라. 어떤 애냐? 아버지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착한 애예요. 토요일 오후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첫인상은 소박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조용한 말투, 단정한 옷차림. 하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그래, 어서 와. 편하게 앉아. 수진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예의 바른 사람이 있나 싶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수저를 반듯하게 놓고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참 잘 컸구나. 수진아,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일 도와주는 일을 하세요. 그래, 고생이 많았겠구나. 괜찮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대학도 나왔고 이렇게 좋은 분도 만났으니까요. 수진이는 준호를 바라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참 순수하고 착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간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 애 괜찮은 것 같아요. 예의도 바르고 착해 보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어. 며칠 뒤 나의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네 아들이 사귀는 여자, 친정이 어디래? 가리봉동이라고 하더군. 거기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알아봤네. 그 집 형편 많이 어렵다네. 쪽방촌 단칸방에서 산다더군. 저는 놀랐습니다. 쪽방촌? 단칸방?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수진이 정말 좋아하니? 네, 아버지. 저 수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친정 어려운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아르바이트 3개 하면서 대학 졸업했고 누구보다 성실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너무 착해요. 그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 내가 책임지자. 며칠 후 저는 수진이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주소를 찾아가니 정말 좁은 쪽방촌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쪽방촌 골목, 가파른 계단, 녹슨 난간. 똑똑, 누구세요? 저 수진이 시아버지 될 사람입니다. 문이 열리고 보인 건
5평도 안 되는 방, 작은 냉장고 하나, 낡은 옷장 하나, 그리고 이불 한 채, 찢어진 장판, 벽에는 상장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는 놀라며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어머, 아버님, 이렇게 갑자기. 아니에요. 제가 인사드리러 와야죠.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방석에 앉으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벽에는 수진이의 상장들이 가득했습니다. 개근상, 모범상, 장학생 증서. 어머니,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수진이 같은 딸을 둬서 복 받으셨어요. 수진이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저희가 이렇게 가난해서 수진이한테 미안할 뿐입니다. 시집 보내는데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버지는 사돈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수진이는 이제 제 딸입니다. 어머니도 이제 제 가족입니다.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며느리와 이 어머니, 내가 평생 책임지겠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이부 실현과 며느리의 증가,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한 후 주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친척들이 모여서 수군댔습니다. 친정이 그렇게 가난하다면서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 어쩌려고? 시집살이 시킬 수도 없겠네. 친정 눈치 봐야 할 텐데. 첫째, 아들한테 그런 며느리를 들이다니. 동생은 직접 찾아와 말렸습니다. 형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준호 조건이면 더 좋은 집안 얼마든지 만납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는 건 집안이 아니라 사람이야. 수진이는 좋은 사람이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수진이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을 예약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수진아, 어떤 예식장이 좋으니? 아버님, 저는 작은 곳도 괜찮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부담스러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호화로운 결혼식을 원하는데 이 아이는 오히려 걱정을 하는 겁니다. 수진아, 걱정하지 마. 이건 아버지가 준비할 테니까.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결혼식 날 수진이 친정 쪽 하객은 딱 3명이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 이모,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은사님.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면 우리 쪽은 100명이 넘게 왔습니다. 식장 한쪽이 텅 빈 걸 보고 친척 중 누군가가 수군댔습니다. 봐, 친정이 얼마나 초라한지. 하객도 저것밖에 안 와. 하지만 수진이는 당당했습니다. 작지만 밝은 미소로 모든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은 미소로 모든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숫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는 아이구나.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의 깊이가 다르구나. 신혼집 문을 여는 날, 결혼 후 저는 준호 부부에게 전셋집을 마련해줬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충분한 24평 아파트였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런 집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는 그날부터 그 집을 정말 소중하게 가꿨습니다. 매일 청소하고 꽃을 심고 화분에 물을 주고 작은 텃밭까지 만들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채소를 키워서 드릴게요. 농약 안 친 건강한 채소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특했습니다. 결혼 6개월 후 제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를 다쳐서 한 달 동안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회사 때문에 낮에 집을 비워야 했고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간병인을 구해야 하나?
그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수진아, 너도 직장 다니잖니? 회사에 휴가 내겠어요. 어머님 혼자 두고 어떻게 출근해요? 아버님, 제가 할게요. 수진이는 한 달 동안 우리 집에서 며느리 노릇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아내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약을 챙기고 화장실도 못 가는 아내를 업어서 모시고 그 고된 일을 한마디 불평 없이 해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수진이한테 정말 미안해요. 저렇게까지 해주는 며느리는 없어요. 친정어머니도 아닌데 수진이는 정말 착한 애야. 우리 복 받았어요. 정말로. 그래, 우리 복 받은 거야. 그날 밤 저는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수진이와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아버님,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어머님이 빨리 나으셔야죠. 수진아, 내 친정 어머니도 건강하시니? 수진이의 얼굴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으세요. 파출일 하시느라 무리하셔서. 그래? 그럼 내일 병원에 모시고 가자. 검사 좀 해봐야겠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제가 알아서. 수진아, 이제 내 어머니야. 당연히 내가 모셔야지.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저희 어머니가 평생 이렇게 대접받아 본 적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착한 며느리와 장모님을 평생 책임지자. 이 가족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사돈을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했더니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술비가 500만 원. 수진이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수진아, 내가 낸다. 아버님,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수진아, 장모님은 이제 내 어머니야. 내 어머니 수술비를 내가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수진이는 제 손을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돈은 수술 후 처음으로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못할 겁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아닙니까? 그 일이 있은 후 친척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수진이 정말 효부네요. 그런 며느리 만나기 힘들어요. 우리도 저런 며느리 하나 있었으면.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제3부 큰 결단, 그리고 변화. 결혼 2년 차, 수진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기뻤습니다. 집 안에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특히 장모님은 처음으로 외손주를 보게 되는 거라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수진아, 몸조리 잘해야 한다.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라. 감사합니다, 아버님. 임신 중에도 수진이는 우리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내 건강 챙기고 집안일 돕고. 수진아, 너 몸 상할라. 이제 집에 가서 쉬어. 괜찮아요, 아버님. 움직이는 게 오히려 좋대요. 하지만 어느 날 수진이가 쓰러졌습니다. 에피소드 1 조산 위기. 아버님, 수진이가. 준호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조산 위험이 있습니다. 완전히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환자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준호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수진이가 친정어머니 걱정을 많이 해요. 혼자 사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구나.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아,
내가 수진이만 챙겼지. 장모님은 아직도 그 좁은 방에 혼자 계시는구나. 수진이는 병상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었는데 감히 그런 말을 못 꺼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정했습니다. 수진아, 걱정하지 마. 장모님 모시고 오자. 아버님, 정말요? 그래. 우리 집에 방 하나 있잖니. 거기서 같이 사시면 되지. 준호도 놀랐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걱정 마라. 왜 안 괜찮냐? 우리 며느리가 마음 편하게 아기 낳으려면 당연히 그래야지. 그날 저는 직접 장모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쪽방촌에 도착해서 장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서 함께 사시죠. 사돈, 어떻게? 제가 어떻게? 어머니, 수진이가 어머니 걱정에 아기까지 위험해요. 이제 같이 사셔야 합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서 사십시오. 이제 가족입니다. 장모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울었습니다. 사돈,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제 한 가족 아닙니까? 짐을 싸는데 정말 짐이 없었습니다. 옷까지 몇 벌, 이불 한 채, 수진이 어릴 적 앨범 한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신 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모님은 요리 솜씨가 뛰어나셨습니다. 사돈, 제가 할 수 있는 게 요리밖에 없어서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장모님이 해주신 음식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아내도 감탄했습니다. 사돈, 밥 좀 드셔보세요.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아이고, 별 말씀을. 제가 젊었을 때 식당에서 일했거든요. 집안에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수진이는 무사히 출산을 했고 아기도 건강했습니다. 이름은 지우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이를 아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가 수진이의 아이구나. 우리 집안에 이런 복이. 장모님도 아내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니었으면 저는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어요. 지우가 돌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온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할 말이 있어서 다 모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수진아, 그리고 사돈님.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장모님께 집을 한 채 사드리려고 합니다. 모두가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이름으로 땅도 한 필지 사주려고 합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장모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이게 저희가 무슨 짓을 했다고. 어머니,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 제가 건강할 때 이걸 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진아, 너는 이 집에 시집 와서 한 번도 받기만 한 적이 없었어. 항상 주고 또 주고 효도하고 또 효도하고. 이제는 내가 너한테 뭔가 해주고 싶다.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도 제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여보, 잘 결정하셨어요. 수진이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 수진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어떻게 이 은혜를. 수진아, 일어나. 이건 은혜가 아니야. 내가 그동안 우리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울고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장모님께는
우리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깨끗한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2층짜리 빌라의 1층, 햇살이 잘 드는 24평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집입니다. 장모님은 집 열쇠를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제 집인가요? 저는 평생 남의 집 청소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제 집이 생겼네요. 어머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아프면 언제든 연락하시고요. 그리고 수진이한테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땅 200평을 사줬습니다. 아버님, 이게 제 이름으로? 그래, 너 이름이야. 나중에 지우가 크면 이 땅 값이 많이 오를 거야. 그때 지우 대학 등록금으로 쓰든지 결혼 자금으로 쓰든지 해라. 수진이는 땅 등기부등본을 보며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결정 잘한 거야. 이 며느리는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친척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형님이 정신이 나갔나? 며느리한테 집과 땅을 사준다고? 나중에 재산 분쟁 생기면 어쩌려고? 친아들도 아직 집 안 사줬으면서.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진이의 진가를 아는 건 저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제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줄 테니까요. 차부진정한 효, 그리고 보답.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이제 6살이 되었고 수진이는 둘째까지 낳아 슬하에 2아이를 두었습니다. 장모님은 자신의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셨고 수진이는 여전히 우리 가족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제 건강 악화. 작년 겨울 저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한쪽 팔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은 수진이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수진이는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수진아, 괜찮아. 아버님, 제가 간병할게요. 회사에 휴가 냈어요. 수진아, 너 애들 돌봐야지. 어머니가 애들 봐주신대요. 저는 아버님 곁에 있어야 해요. 한 달 동안 수진이는 병원에서 저를 간병했습니다. 씻기고 밥 먹이고 재활치료, 운동을 도왔습니다. 어느 새벽 제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버님, 조심하세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수진이가 친자식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퇴원 후에도 수진이는 매일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간병도 계속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 집에 와서 저를 위해 건강식을 만들어줬습니다. 재활치료에도 빠짐없이 동행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운동 10번 더 하셔야 해요. 수진아, 힘들다. 안 돼요. 아버님 건강해지셔야 지우랑 오래 놀아주시잖아요. 수진이의 엄격한 간병 덕분에 저는 3개월 만에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랐습니다. 환자분, 재활이 정말 잘 되셨네요. 보호자분이 잘 돌보신 것 같아요. 네, 제 며느리가 정말 잘해줬습니다. 참, 친척들의 변화. 제가 아팠을 때 친척들이 알았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극진히 저를 돌보는지. 그리고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명절에 모였을 때 제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님이 옳았어요. 수진이 같은 며느리 정말 보기 드물며 귀해요. 저도 인정합니다. 수진이는 정말 효부예요. 우리가 그때 형님을 말렸던 게 부끄럽네요. 동서들도 수진이를 칭찬했습니다. 수진이, 너는 정말 대단해요. 시아버님을 저렇게 정성껏 돌보다니. 수진이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들. 아버님이 저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은혜를 아는 아이구나. 땅의 가치 상승.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수진이한테 사준 그 땅이 개발 지역으로 묶이면서 가격이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아버님, 그 땅이 10억이 넘는데요. 준호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다. 수진아, 그 돈으로 너희 집 살 거라. 아버님, 이걸 어떻게 제가... 수진아, 그건 내 땅이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니. 당당하게 써. 하지만 수진이가 한 행동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땅을 팔지 않을 거예요. 왜? 이 땅은 아버님이 주신 거잖아요. 저는 이걸 평생 간직하고 싶어요. 그리고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왜? 이 땅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아버님과 어머님 노후를 모시고 싶어요. 그리고 제 친정 어머니도 더 잘 모시고 싶고요. 제가 평생 아버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요양원 설립. 수진이는 정말로 그 말을 지켰습니다.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작은 요양원을 설립했습니다. 아버님, 이름을 사랑채 요양원이라고 지었어요. 아버님의 사랑을 기억하자는 뜻이에요. 요양원은 가난해서 제대로 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어릴 때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때 누군가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며느리가 단순히 받은 은혜를 갚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베풀고 있다니. 수진아,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버님, 모두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베푸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현재, 그리고 깨달음. 지금 지우는 11살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건강하시고 아내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요양원은 지역에서 가장 따뜻한 곳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지난 주말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 친딸이 아니라면서요? 그래, 할아버지 며느리지. 그런데 왜 이렇게 잘해줘요? 저는 지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가족은 피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란다. 그럼 뭐로 이어져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이 된 거네요. 그래, 그렇지. 수진이가 주방에서 나오며 웃었습니다. 아버님, 밥 다 됐어요. 다들 식탁으로 오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8년 전 그 선택, 정말 잘한 거였어. 친정이 가난하다고, 집안이 변변치 않다고, 하객이 적다고, 그런 이유로 이 며느리를 거절했다면 저는 인생 최고의 복을 놓칠 뻔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을 보지 마세요. 집안, 재산, 학벌, 이런 것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씨, 인품, 효심, 이런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수진이는 가난했지만 마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베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수진이한테 집과 땅을 사준 것, 주변에서는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베풀미 수십 배, 수백 배로 돌아왔습니다. 금전적으로도 그랬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과 효도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셋째,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하세요. 며느리는 남의 집 딸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선택한 우리 가족이 된 딸입니다.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면 며느리도 친부모처럼 모십니다. 넷째, 은혜를 아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요즘 세상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받기만 하고 주는 건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진이처럼 받은 것을 갚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 혹시 자녀분이 가난한 집안의 배우자를 데려온다고 걱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집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혹시 며느리나 사위와 사이가 안 좋으신 분 계신가요? 먼저 마음을 여세요. 내가 먼저 사랑하면 상대도 반드시 사랑으로 답합니다. 혹시 베풀기가 아까우신 분 계신가요? 베풀어 보세요. 진심으로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수진이 같은 복된 며느리가, 사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처럼 베푸는 기쁨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 옆에는 수진이가 차를 한 잔 가져다 줬습니다. 아버님, 녹차 한 잔 드세요. 건강에 좋대요. 고맙다, 수진아. 이게 바로 제 행복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랑은 줄수록 더 커집니다. 재산은 물려줄 수 있지만 마음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며느리한테, 사위한테, 자녀한테 고맙다, 사랑한다 한마디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가족을 바꿉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